평안한 주말들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조용한 하루였고요. 뭐 이렇게 크게 특별하게 나온 뉴스거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모아온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 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준비해온 소식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도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는 것들, 이제 몇 가지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과 XRP 롱 포지션, XRP와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아직까지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XRP 롱 포지션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약한 펌핑이 왔었는데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XRP의 큰 상승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XRP가 추세선만 잘 지켜주면서 이것을 뚫고 떨어지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약하긴 하지만은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XRP가 1억 700만 개가 이동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 리플사에서 물량이 이동한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목록들을 살펴보면은 거의 장외 거래를 통해서 그 밖의 방법들을 통해서 XRP 물량을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물량을 사간 사람들이 실제로 XRP를 사용을 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기관들이 XRP의 미래를 밝게 보고 이 XRP를 홀딩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달에 10억 개씩 에스크로에서 물량이 나오죠. 10억 개가 무조건 시장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팔리지 않은 것은 다시 에스크로로 돌아가서 묶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장에 더 많은 물량이 나올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개개인들이 물량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이 되면서 많은 업체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이 물량들을 나중에 쓸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XRP 사용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서 그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좀 특이한 트윗 하나가 나왔습니다. 보고 계시는 사람, 비탈릭이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인데, 이제 최근에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런 기사를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어떤 기사냐면은 이 중국에 있는 꽤 부자인데 미국 비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8번 이렇게 떨어졌다라 그러죠. 나중에는 이 비자를 받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기사를 보고 비탈릭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비탈릭이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말하자면은, 나는 전에 리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려고 했었다. 그때가 2013년도였고요. 근데 미국 비자가 안 나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자가 발급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가 세워진 지 1년이 넘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리플사가 세워진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탈릭은 스테판 토마스랑 함께 일을 한 적도 있고요. 스테판 토마스에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많이 배워갔다라고 제가 알고 있죠. 만약에 이 비자가 통과가 되었었으면은 비탈릭이 이제 리플사 기술 관련 부서에서 오늘날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더리움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자, 이 트윗을 보고 저스틴 선 역시 이렇게 트윗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스틴 선은 이런 사실을 이미 스테판 토마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2013년도 말이나 2014년도 초에 스테판 토마스가 저스틴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저스틴 생각에 만약에 비탈릭이 리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으면은 우리 둘, 저스틴과 비탈릭은 베스트 프렌드가 됐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둘만이 유일하게 리플사에서 밀레니얼 세대였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과연 이 둘은 베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성격이 좀 잘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재미난 사실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말지안 델라틴이 2019년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유로피언 페이먼트 서밋에 참가를 해서 지금 현재 세계 지불시장의 큰 문제점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상들이 좀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 말지안 델라틴이 참석한 그런 회의들은 비디오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소식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거슬리는, 이제 두 가지 좀 거슬리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리플랩스 어제 2000만 XRP 매각, 3개월만 10억 개 매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10억 개가 달마다 에스크로에서 풀리는 것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XRP 커뮤니티 회원으로 추정되는 레오나이더스, 그 다음에 이거 못 읽겠고요. 공개 포스트를 통해서 지난 3개월 사이에 XRP 유통량이 10억 개가 늘어났으며, 이는 저번 분기와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해 리플은 5억 3,556만 달러 규모의 XRP를 팔았다. 이 많은 돈이 다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문맥상만 보면은 이 레오나이더스가 이 리플사를 비방하는 듯한, 이 많은 돈이 어디다 쓰였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레오나이더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사를 응원하고 XRP에 관한 정보를 항상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리플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레오나이더스님의 트위터 페이지로 가봤어요. 그래서 싹 찾아봤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둘러봤을 때 없어요.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분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에도 가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이거 기사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한 것조차 나와있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어투를 써서 이야기를 하려는 더더욱 만무한데, 이거를 정식 사실인 것 마냥 이렇게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기자 이거 손모가지를 오한마로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이제 리플사의 호재가 왜 가격에 반영이 안 되냐, 그러면서 기사에서 이야기하기를, 리플사의 호재는 리플사를 위한 것일 뿐 XRP는 이제 별개다. 그러므로 이제 XRP 홀더들이나 XRP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근데 이 자식들은 이런 기사를 쓸 때 이런 건 절대 공유 안 해요. 제가 수차례 이제 저런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던 것인데, 이 리플사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사의 CTO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랄슨 전부 다 공식적으로 나와가지고 리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만드는 거, 그리고 XRP의 사용이 이제 리플사의 중심이다, 사업의 중심이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공유는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비방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쓴다라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몰랐었더라면은 이제 XRP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것도 손절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들을 내면서 없었던 사실을 만들거나 이렇게 날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 본인도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기사를 쓰면서 XRP가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좀 더디고 있다, 그 반면에 다른 코인들은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다른 코인을 타는 것이 더 이득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저도 그냥 아, 맞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펌핑이 많이 오는 다른 코인을 타는 것이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는 더 편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물론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가 깊어지고 이제 더욱더 많은 안티들을 양상해내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리플사의 성장과 미래 XRP 가격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두고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국내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리플사 주식을 매입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알아봤습니다.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말인데, 여기 보시는 이 영국계 회사예요. bnk-to-the-future.com 이라는 곳에서 리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뭐 한 주당 16불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나와있죠. 미국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없다. 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이제 여러가지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회사 자체는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회사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는 것이 무조건 백방 안전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아본 선에서는 이 환불이 일단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리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 전부터 나왔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비 슈월츠가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리플사의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기는 한데 개인들도 구매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빗 슈왈츠 역시 이렇게 이런저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일단 거래를 하고 싶으면은, 구입을 하고 싶으면은 자신이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한 투자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100만 달러에 있는데 한해서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순수한 자산이 100만 달러가 일단 돼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리플사로부터 바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에쿼리젠이나 쉐어포스트, 그리고 여기도 포함이 되겠죠. 이 중간 업체들을 이용해 가지고 주식을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을 몇 가지를 또 데이빗 슈왈츠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을 매입한다라고 해서 회사 내부 정보를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이 중간에 판매상들, 에코리젠이나 저기 방금 봤었던 그런 곳들에서 이제 어떻게 주식 가격을 부르더라도, 이제 주당 얼마를 부르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가격이 좋은 가격인지 나쁜 가격인지 알 길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데서 거래하는 데서 오는 수수료도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보통으로 5% 정도를 수수료로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이제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투자자로서의 보호도 이제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주식을 사고 싶으면은 관련된 사항이나 조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항은 여기에도 이제 포함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한 투자라고는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지 않나라고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회사 자체가 사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점은 확실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점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BNK 측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최소한 10억 달러가 아니죠. 100만 달러, 10억 원 이상 그 자산이 있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보통 일반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빌미로 해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소식, 여기 보시면은 벨코 BT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암호화폐 ATM 기기 같은 것인데, 여기서 XRP가 지원이 되고 있죠. 나중에 대한민국에서도 암호화폐 사용이 대중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여러분들도 이제 키오스크 혹은 이 ATM, BTM을 하나 사다가 자리 좋은 데다 설치를 하면은 이제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에서 이런 날 오기는 좀 많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말이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인데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내일 푹 쉬시면서 다음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덕택에 제가 이런 기레기들과 많은 공격 사이에서도 토마토 밭을 꿋꿋이 일구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